야, 단풍색 참 이쁘네. 가을 하늘은 참 파랗고 이렇게 모델도 완벽한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구나. 이야, 그림. 뭐야? 벌이다. 거참 무름씨, 그렇게 난리를 치면 벌들이 더 흥분해서 정말 벌침을 쏠지도 모른다고요. 무름씨? 저기요 무름씨! 피디님, 저 벌에 쏘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아파. 아. 어디 쏘였어요? 봐봐. 여기요,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네. 살았다. 어떤 생물이든 다른 생물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약육강식의 자연. 그렇지만 힘이 약하다고 해서 모두 먹잇감이 된다면 생태계는 유지될 수 없겠죠. 그래서 몸집이 작거나 행동이 느리거나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종의 경우엔 자신을 보호하고 사냥을 하기 위해 남다른 전략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특정 동물들은 몸에 독을 품게 되었죠. 독액을 지닌 종류는 전체 동물 중 15%에 해당하는 22만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가운데 거미가 4만 2천여 종으로 단연 1위를 차지. 그 뒤를 진해와 뱀이 따르고 있죠. 이러한 맹독을 지닌 작은 동물들은 자신보다 덩치도 크고 몸무게도 3배 이상 나가는 동물을 단 몇 초 만에 죽게 만들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여러 동물에서 발견한 독액 성분이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제 후보 물질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약품의 최대 70%는 식물, 동물, 광물까지 생물 자원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약효를 가진 단일 성분만 따로 분리하는 것이 지금의 약으로 개발된 것이죠. 버드나무 껍질에 함유된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에서 아스피린이 탄생하였고, 양귀비 열매의 아편에서 따로 분리한 성분이 모르핀으로, 또한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 발견되었죠. 그럼 동물에서는 어떨까요? 지냈나? 도대체 다리가 몇 개니? 하르르르. 미안하지만 너무나 징그럽잖아. 최근 미 국립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왕진해의 30만 가지에 이르는 독액 성분 중 어느 한 성분이 모르핀보다 강력한 진통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요. 예부터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뱀독은 기원전 7세기경 인도의 한 의서에 만성 관절통과 복통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중국 명나라의 의서 본초 강목에는 여러 종류의 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연세대 의과학과 연구팀이 살모사 독에서 삭사탈린이라는 항암 물질을 발견하는 등 뱀독은 현재 암을 비롯해 류머티즘, 대상포진, 아토피 등과 같은 난치성 질환의 치료제로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죠. 그리고 동물의 독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벌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꿀벌의 산란관에서 나오는 독액을 사용하여 각종 치료약과 건강식품, 화장품, 친환경 세정제까지 두루 개발되고 있죠.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꿀벌들이 열심히 꿀을 모으고 있는 이 양봉장에 와 있는데요. 이미 벌독에서 채취한 성분으로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벌독이 어떻게 치료제로 변신을 하는지에 대한 이 전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먼저 벌의 독을 채취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싶은데 한번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우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이곳이 지금 이 벌의 독을 채취하는 과정인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꿀벌은 어떤 독을 가지고 있나요? 그 멜리틴, 아파민, 도파민 그 한 40 내지 50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멜리틴이 약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주로 이제 멜리틴을 의약품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4, 50가지 되는데 이것을 이제 분리 정제를 해 가지고 붓게 하고 있는, 가렵고 붓게 하고 있는 이 히스타민 성분을 빼내고 질환에 맞는
성분을 리브랜딩해서 의약품을 만듭니다. 벌은 곤충 가운데 가장 큰 무리를 지닌 개체로서 전 세계에 10만 종 이상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벌의 종류를 크게 나누자면 꿀벌 대 말벌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말벌은 꿀벌보다 독성이 70배에 달하고 덩치가 클수록 강한 독을 지니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장수 말벌은 한 번에 0.3mg의 독을 얻을 수 있는 꿀벌보다 50배나 많고 그 독성도 550배에 이른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말벌의 독을 사용하면 되지 왜 굳이 소량의 꿀벌의 독만 사용하는 거냐고요? 바로 두 벌이 가지고 있는 독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앞서 설명을 들었듯이 우리가 봉독에서 얻는 주요 물질이 멜리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인데 말벌의 독은 이 성분 구조가 다르고 독성도 매우 강해 항균 물질로서는 적절치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 꿀벌의 독은 어떻게 채취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그 꿀벌은 생에 딱 한 번 침을 발사할 수 있고 그 침을 발사하면은 죽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벌들이 이 벌독 채취기에 와서 예, 독을 쏘는 그 과정인데요. 예, 이 벌독 채취기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있고요. 네. 아주 미세 전류가 흐릅니다. 그게 이제 벌들은 자기 집 앞에 이상한 물체가 있으니까는 그 자기 집 앞에 이 벌독 채취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전기 들어가면 얘들이 깜짝 놀라서 독을 쏘는데 벌독 채취기 밑에는 유리판이거든요. 예. 유리판에서 쏘게 되는 거죠, 결론이. 근데 벌독을 쏠 때는 처음에 액상인데 이 자연 열에 의해서 마르게 돼 있고요. 그 마른 파우더 분말을 벌독을 채취해서 의약품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벌집 앞에 놓인 벌독 채취기입니다. 느낌이 이상한데 침입자가 나타났다. 독을 받아라. 야, 뿜뿜 뿜뿜. 전류선을 침입자로 생각하고 독으로 공격하는 꿀벌들. 이것이 바로 벌을 죽이지 않고 벌독만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꿀벌이 침을 쏘고 나면 죽는다 라는 얘기는 이처럼 벌침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사람의 피부나 어떤 물질에 침이 박히면 침만 뺄 수 없고 독주머니와 연결된 장기를까지 함께 빠지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유리판에 독액만 쏘면 벌은 죽지 않고 독액도 다시 생성될 수 있죠. 그런데 반면 말벌은 갈고리가 없어서 여러 번 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서로의 독 냄새를 맡고 유리판에 쏘아댄 봉독은 자연적으로 건조되어 가루로 남는데요. 벌독은 모아 무균 환경에서 꽃가루나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 후 치료제로 정제합니다. 영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처럼 날아왔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제가 이 꿀벌의 붕독을 모았는데요. 예. 이제 뭐부터 하면 되죠? 이 꿀벌의 봉독에는 벌의 날개라든가 이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건조된 봉독 분말 속 이물질은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 제거해주고요. 자, 이제 봉독의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예요. 와, 그럼 다음 과정은 뭐예요? 다음 과정은 이제 봉독을 여과해서 동결 건조해서 분말화를 시켜야 돼요. 그 과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봉독에는 여러 가지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쁜 물질은 제거하고 좋은 물질만 이제 모아서 정제하는 것입니다. 영관님, 그럼 얼른 정제 과정 해보러 가볼까요? 예, 그거죠. 하나, 둘, 셋. 렛츠고! 이제 봉독에서 본격적으로 약효 성분만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봉독을 물에 녹인 후 여과 장치를 통해 이물질을 한 번 더 걸러주고 농축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이렇게 맑고 진한 갈색의 유효 성분이 남게 됩니다. 다음 극저온인 영하 50에서 70도씨에서 하루 동안 동결 건조시키면 순수한 봉독 분말로 탄생하죠. 이것은
분명 독가루인데 왠지 벌꿀을 얼린 달콤한 분말처럼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이거는 네. 단백질 분리 장치예요. 단백질 분리 장치요? 예. 아니 그 몸에는 좋은 단백질을 왜 분리하는 거예요? 벌떡은 40가지 단백질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이에요. 네. 그런데 인체에 안 좋은 성분을 분리 제거해서 좋은 성분만을 뽑아내기 위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작용으로 그렇게 효과적인 성분을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백질 분리 장치는 단백질의 크기에 따라서 분리할 수 있는 크로마토그래피 기능이 있어서 단백질을 분리하는 거예요. 오. 크로마토그래피란 용액 속의 용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해 혼합물을 분리하는 질량 분석법입니다. 그 원리는 간단한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과지에 색깔별 수성펜으로 표시를 하고 종이에 물을 닿게 하면 물이 종이를 따라 올라가면서 펜 속의 색소가 퍼지기 시작하죠. 색소들은 물을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속도차로 색소가 분리됩니다. 흔히 운동선수들이 시합 전 의무적으로 받는 도핑 테스트가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로 이루어지는데요. 신경 흥분제나 근육 강화제 등 투여가 금지된 약물의 성분을 혈액이나 소변에서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인체에 유효한 멜리틴이나 아미노산을 분리해 봉독 약침과 같은 의약품으로 가공하는 것이죠. 자연의 독이 과학을 만나 훌륭한 약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화장품, 의약품, 거기에 천연 항생제까지 정말 별독의 유효 성분이 우리 일상 많은 곳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떡하죠?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꿀벌의 개체수가 급하게 감소가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받은 만큼 꿀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텐데 말이죠. 꿀벌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꿀벌 I love you. 사족보행이 특기인 이 남자. 차라리 거미라도 될 걸 그랬던 바로 그 거미맨. 덩치도 작고 날지도 못하는 나. 하지만 이런 내가 곤충 포식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 거미줄 공격 때문이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새롭게 연마 중인 나의 필살기 바로 독이라고 할 수 있지. 나 거미맨의 새로운 무기 독이 궁금하다고? 그렇다면 컴온. 새로운 필살기 독을 연마 중인 거미맨이 출동한 이곳은 수많은 거미의 표본이 존재하는 거미 박물관. 니캉내캉 똑같은 거미 우리 친구 아이가. 상황거미, 무당거미 등 우리나라 거미를 포함하여 해외에서 수집한 다양한 종류의 거미까지 이곳에는 약 20만 점의 거미 표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수많은 거미들이 있는데 독거미는 몇 마리나 있는 거죠? 별로 없죠? 여기 있는 거미들이 전부 다 독거미입니다. 네? 여기 있는 게 다 독거미라고요? 물론 모든 거미에는 독이 있죠. 하지만 모두 다 독거미는 아니고요. 그 독이 사람에게 해로울 경우에만 독거미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거미로 분류합니다. 독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렇듯 거미 역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수단으로서 독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거미줄에 걸려들거나 사냥한 먹잇감에 독을 주입해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미맨 본격적으로 독을 탐구해볼까요? 타란툴라, 이거 독거미 아니야? 한번 만져보실래요? 아니요. 허허, 이거 네, 한번 만져볼게요. 흔히 맹독성 거미로 알려진 타란툴라는 몇몇 종을 제외하고는 의외로 강한 독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괜찮은 상태인가요? 네, 지금 손바닥은 바닥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거미과 중에서도 온순한 부류에 속하는 타란툴라는 애완용으로 사육되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로즈 헤어는 성격이 매우 순하기로 유명해 인기가 좋지만 로즈 헤어에 비해 화려한 무늬를 지닌 이 오너멘탈은
관상용으로는 좋으나 사나운 성격을 가졌으니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군요. 넌 착하니까 자. 거미는 입이 없는데요? 네? 왜요? 아하이, 거미맨 맞아요. 어떻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미는 입 대신 협각이 있다고요. 협각. 먹이를 삼키는 게 아니라 드라큘라처럼 빨아먹는 거예요. 오, 드라큘라처럼. 이것이 바로 거미의 입 대신 존재하는 협각인데요. 관 모양의 엄니를 먹이에 꽂은 뒤 독샘에서 분비하는 독액을 먹이의 몸 안에 주입하여 용해된 액체를 빨아먹는 것이 거미의 사냥 방법입니다. 거미맨도 기절시킨 진짜 거미의 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그럼 선생님, 독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여기 보이는 동낭에 있거든요. 위치는 대략 이쯤 됩니다. 인간에게는 무해하지만 대부분의 거미가 가지고 있는 독은 바로 이곳에서 분비되고 있죠. 타란툴라의 경우 그 독성은 대략 말벌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알아본 벌처럼 거미의 독도 약으로 쓰일 수 있는 걸까요? 무늬만 거미맨. 필살기 연구도 좋지만 독은 다 배웠으니 이제 약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자, 이제 드디어 거미계의 레전드 거미 박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제가 새로운 필살기로 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독이 약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많이 활용하고 시작했죠. 예를 들면 뱀은 독에는 한 200여 종의 암균이 있어요. 거미는 2,000종이 넘어요. 가장 잘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알츠하이머 예방약 지금 개발하고 있고 소화제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거미맨도 당신도 거미가 있네. 이 안 단백질이 무지 많이 들어있어요. 제 독 속에도 단백질이 있다고요? 네, 거미독뿐만 아니라 뱀독, 봉독 등 동물의 독액 내에는 효소와 더불어 수많은 펩타이드가 섞여 있습니다. 펩타이드란 2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성분으로 다수의 펩타이드가 모이면 단백질로 변화하게 되는 성질을 가지는데요. 펩타이드의 기능은 제각각이지만 약이 되는 성분을 잘 분리한다면 레전드 거미 박사님의 말처럼 거미의 독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거미 독 속의 단백질은 사냥 방식에 따라 그 기능이 다르다는 점이 밝혀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냥 방식은 크게 거미 줄을 치고 먹이를 기다리는 조망성 거미와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는 배회성 거미로 분류. 산왕 거미, 긴 호랑 거미와 같은 조망성 거미의 독액 속에는 신경계를 활성, 억제시키는 성분이, 늑대 거미, 아기늪 서성 거미와 같은 배회성 거미의 독액 속에는 세포막을 파괴할 수 있는 성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거미의 독이 신경과 세포막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저기 거미맨 괜찮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저 슈퍼히어로 거미맨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제 독 속에 어떤 성분과 기능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러 왔습니다. 거미맨님의 몸을 분해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거미의 사체를 이용해서 독액을 확보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능성을 평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독액 속 성분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조망성 거미와 배회성 거미의 독샘을 적출해야 합니다. 조망성 거미의 일종인 긴 호랑 거미의 독샘을 분리하는 모습인데요. 다음은 추출된 독샘을 으깨어 독액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으깨진 독액 속에는 불순물도 함께 섞여 있으니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순수한 독액만을 분리해야 하는데요. 약 5분 후 독액이 든 튜브의 아래쪽에 뿌옇게 가라앉은 찌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망성, 배회성 거미의 독액 추출 과정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
조망성 거미의 독액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나트륨, 칼슘 등 이온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96개의 신경세포가 담긴 플레이트에 독액을 넣은 뒤 잠시 기다려보는데요. 그 결과 마비, 진통, 진정 등 신경계를 활성, 억제시킬 수 있는 독의 수치가 높게 측정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다니며 먹이를 사냥하는 대외성 거미의 독액 속 성분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넣으시는 게 거미 독인가요? 네, 지금 넣는 거는 거미독이랑 균이랑 섞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미독의 균에 대한 생장 억제력을 평가할 겁니다. 아하! 별도로 생장시킨 병원성 세균에 거미독을 떨어뜨려 세포막을 파괴하는 항균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군요. 글라스 비드를 이용해 배지 위에 균과 독이 골고루 섞이도록 퍼뜨린 후 균의 생장 능력을 비교해봤습니다. 아까 배양했던 균이 다 자랐는데요. 보면 거미독을 처리 안 한 균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자라게 됐어요. 근데 거미독을 같이 처리한 균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균이 상당히 생장이 억제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콜로니가 줄어든 걸 확인함으로써 거미독이 항균 효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 조망성 거미의 독액에서는 신경계를 활성, 억제할 수 있는 성분이, 배외성 거미의 독액에서는 항균에 도움이 되는 색포막 용해도가 높게 측정되었다는 것인데요. 돌아다니면서 거미줄을 치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거미맨 나와주세요. 조망성 거미와 배외성 거미 독액의 기능 활성도가 다르게 나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죠? 배회성 거미는 먹이를 잡아서 곧바로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잡아먹기 위해서 필요한 세포 용해성이라는 세포를 이렇게 부시고 녹이는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망성 거미는 그물을 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벌레가 걸리면 걔네를 못 움직이게 마비를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천천히 잡아먹기 때문에 그 벌레를 마비시키는 신경의 독성이 발달된 것입니다. 독액 속에 수많은 물질이 있는데 어떤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거미 독액에 있는 그 물질 중에 기능을 가지는 특정한 펩타이드, 단백질을 다음과 같이 구조를 분석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건 꼭 지렁이 같이 생겼는데요? 예, 이렇게 지렁이처럼 생겨 보이지만 지렁이는 아니고요. 이게 단백질의 작은 펩타이드 조각의 3차원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이시는 것이 바로 거미가 가지는 이러한 독 물질의 주요한 펩타이드 성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비교 분석을 하면 저희가 수많은 펩타이드 중에 이것이 바로 이러한 독성을 띠는 물질이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은 거미독 연구.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점은 무엇일까요? 이번 연구 성과는 생태적 특성, 그러니까 그 배회하는 거미, 그리고 그 배회하지 않고 배회해서 사냥을 하지 않고 멈춰서 하는 조망성 거미의 그런 어떤 생태적 특성과 독의 진화를 연계하는 그런 과정을 밝힌 국내 최초의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거미의 독이 이렇게 많은 연구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제가 거미인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거미의 독으로 인해 미래 과학기술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날까지 이 슈퍼히어로 거미맨이 과학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지금 만나러 갑니다. 고기 한 근과 채소 한 근의 무게가 다르다고라. Would you marry me? 보석의 가치를 알아야 단위도 보이는 법. 단위 이야기 이지 사이언스에서 확인하세요. 하지만 이런 내가 곤충 포식자라고 아셨나? 친구 아이가 친구 야 친구 아이가